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밤사이 열대야로 설잠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신선한 채소가 도움이 된다는데 또 요즘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일부러라도 자주 물 한 잔씩 마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8월 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가 추진하는 서소문 공원화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결국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이 수년째 방치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분뇨 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여주시의 캐치프레이즈를 담은 커다란 세종대왕이 그려진 논아트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구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서소문 공원 사업이 결국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어제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예산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다른 주요 사업들까지 타격을 입게 될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구의회가 서소문 역사공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중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한 달 넘게 미뤄왔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서소문 공원에 편성이 됐던 추경 예산안 52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자, 지금 서소문에 가면 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럼 공사는 중단되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현재 구청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9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의 예산은 삭감이 됐고 또 국비와 시비의 확보도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다음 달까지 예산 확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이후로는 공사가 잠정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중단될 거라는 걸 중구의회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왜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우선 중구의회는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서소문 공원 사업이 완성이 되고 이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즉 사후 관리 주체를 구청으로 할 거냐, 또 천주교로 할 거냐를 놓고 아직까지 구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이 사후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문제점과 또 이 서소문 공원 사업이 명칭이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 도면을 보니까 특정 종교에 대한 시설이 너무나 과도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된 건데요. 이 특정 종교인들만을 위한 시설에 구비 52억 원, 또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국시비를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서소문 사업 말고도 이 중구의 다른 사업들도 타격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네, 우선 서해 대학문화거리 사업의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서해 문화광장 조성. 이 사업에 신청된 추경 예산안 45억 원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서해 문화광장이 이제 이 필동 삼거리에 위치한 게 되는데요. 이 필동 삼거리에 대한 토지 보상액의 명목으로 추경 예산안을 신청했지만 모두 삭감이 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는 물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정동 야행의 3억 원, 그리고 남소형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충무 아트센터 운영비로도 24억 원이 삭감이 되면서 중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줄줄이 타격이 예상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이 주요 사업들이 말한 대로 이 줄줄이 타격을 입은 격인데 지금 중구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우선 어제 임시회가 끝났기 때문에 구청의 각 주무부서들에서도 어제 결과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대응책 논의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번 추경안 심사 처리 결과 이 각종 복지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들의 추진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이런 중구의 역점 사업들 그리고 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다시 올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구청의 예산 외에도 국비나 시비 등 좀 다른 곳에서 융통해 올 수 있는 예산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중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데 중구의 구체적인 대응안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시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현재 이 개발 계획에 따라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화재 같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수년째 방치된 폐기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민자치회관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강남구청은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했습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 폐기물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그물망과 천막으로 덮여 있어 외부에선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에는 각종 건축 자재와 스티로폼, 녹슨 철제 같은 건축 폐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주변엔 일회용 컵이나 페티병 같은 일반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얼핏 봐도 어른 키 높이의 2배는 넘어 보이는 이 쓰레기 더미는 3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규모의 자치회관을 철거한 뒤 잔해를 모아놓은 겁니다. 마을 안쪽도 수년째 쌓인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연탄재가 더미를 잃었고 길가엔 폐가구와 녹슨 가전제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안 치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치우더라고요. 구청에선 평소 생활 쓰레기는 일정 장소에 수거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경우 개발이 본격화되면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비를 하고 이제 덮여서 쌓여 있던 거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쓰레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그 생활 쓰레기는 수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안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선 폐기물이 왜 방치됐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던 분뇨 처리 업무 대행 업체에 대해서 기존 2개 업체를 3개 업체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마포구가 분뇨 수집 대행 업무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 것은 지난해 2월. 망원동과 연남동, 상암동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해당 분야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에서 2번째로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선 협상 대상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 2위 업체가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포구는 1위를 한 A 업체가 마포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2위인 B 업체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B 업체는 마포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째 분뇨수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업체가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마포구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 전환을 내걸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B 업체로 선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습니다. 결국 현재 경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마포구청과 B 업체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업체와 마포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마포구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구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가한 이학래 구의원은 심사 당일 위원들을 처음 보게 됐고 업체나 조건 등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이 많은 A업체 쪽하고 또 지역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재분배를 하겠다는 업체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각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님들 생각은 사실상 대화를 안 해봐서 그 속내는 잘 모르. A업체는 구로구와 서초구에서 이미 동일 업무를 해오고 있는 업체로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B업체는 사회적 기업 제시와 지역사회 환원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업체 선정 직후 왜곡 보고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관련 주무관이 징계를 받았고 팀장은 보직을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보복 인사 논란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마포구는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당초 공고에 협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직무상 잘못에 대한 일부 징계가 있었지만 보복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에서 취소됐고 오히려 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와 관련 업체들은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인터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해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 2년마다 평가하고 조건을 따르지 못하면 재계약을 취소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에 대해서 독과점 체계를 허물고 경쟁 체제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투기 업체가 독과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또 그래도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건 개선해야 된다. 우리 동네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 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충분히 기틀을 저는 만들었다고. 한편 마포구는 분뇨 처리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기본 방침과 관련 조례가 마련된 만큼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새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팩트체크 신승훈입니다. 여주와 성남을 오가는 경강선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커다란 세종대왕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철이 여주역을 지날 때 창문 밖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오용석 기자. 예,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 뒤로 논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까? 이곳 현재 신지 화면으로 예, 벼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이 경기도 여주시와 성남시를 오가는 경강선 전철 선로도 함께 놓여 있는 곳인데요. 예. 제가 지금 이곳에 이 논 위에 나와 있는 이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어진이라고 합니다. 초상화를 말하는데요. 네. 그것이 이 논 위에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좀 논 위에 뭔가 좀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화면 각도로는 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길에서는 이 세종대왕의 어진 초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강선 전철을 타고 이 전철 선로를 오가는 경강선에서 차창 밖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 정확한 글귀와 그리고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이게 될지는 지금부터 이 드론으로 촬영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신지리 1095번지 일대에 있는 이 8필지에 이르는 논 위에 세종대왕의 어진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른바 예. 논 아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주색과 노란색 등 이 저마다 색이 다른 별을 지난 5월에 파종을 했고요. 그 다채로움으로 논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세종대왕 명품 여주와 농사직설 등의 문구가 아로새겨져 있는데 이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여주시의 캐치프레이즈를 담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예. 이 논 위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초상화 언제까지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수확기인 11월 초까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 수확한 벼는 이웃돕기를 위해 쓰이거나 오는 10월에 있을 여주시의 특산물 축제죠. 오곡나루 축제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주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용석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본 논의 모습도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주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원모 씨를 비롯해 총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거주자 임모 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택 1층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신도림역에서 전동차 출입문에 한 남아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세 남아의 손이 부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에어컨과 집기기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한때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체기를 겪어온 리모델링 사업.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이곳은 애초 재건축을 검토했지만 결국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으론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이처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비해 낮은 분담금과 도시재생 측면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특히 이제 5층 이상이 넘는 그 중층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회해서 그 사업비는 많이 들이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찾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최근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력벽을 그대로 둔 채 설계해야 하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내력벽 철거 문제와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축축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내력벽 문제 부분이 철거 부분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거고요. 한편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직격탄을 입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평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규제 무풍지대로 불리는 리모델링 사업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산구 이촌동 현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제동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은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수평 증축 방식으로 최대 22층, 5개 라인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평 증축을 통해 한강변과 용산가족공원의 경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평 증축이 되면서 열려있던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경축 확보라든지 주변 경관 같은 걸 좀 더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한번 보고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에 최대 3개 층까지 올리는 수직 증축이 일반적이지만 이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직 증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조합 측은 현재 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요. 또 기간 문제도 있고 또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안이 최저가 아니고 이 안을 저희는 고수해야 되고. 이달 중 시는 현장 실사를 마치고 다시 심의에 올릴 예정.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시의 입장과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사 효과까지 맞물려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남구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 관광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는 우선 급증하는 무슬림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과
중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도 발굴합니다. 메디컬 투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의사와 환자의 언어 소통을 돕는 한편 국가별 프로그램과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외국 현지 홍보 활동과 온 오프라인 마케팅, 프리미엄 의료 관광 상품을 출시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5년간) 1,477명, 한 달 평균 25명꼴. 지난 5년간 나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서울 시민들의 숫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8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쯤 되면 늘어나는 나홀로 가정과 고령화 가구의 문제점이 더욱 피부로 느껴집니다. 혼밥, 혼술, 비혼족, 일코노미, 욜로 라이프. 어쩌면 외로운 현대인들이 나는 외롭지 않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달콤한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